안녕하세요, 개냥입니다. 이제 막 ICT SMC를 입문하신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죠. OB와 FVG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오더블럭에 진입하는 전략을 알려드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B와 FVG, 요즘 많이들 사용하죠. 꼭 ICT 컨셉트나 SMC를 다루는 유저가 아니어도 진입점으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잘 모르는 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상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알려주는 사람마다 다르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OB, 오더블럭이 정확히 뭘까요? 오더블럭은 대량의 주문이 들어간 자리를 얘기합니다. 스마트머니가 대량의 물량을 한 번에 체결시키게 되면 그 주문을 한 번에 받쳐줄 물량이 없을 경우 떨어져 있는 자리에 주문이 체결되며 아주 강한 충동이 발생합니다. 그럼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스마트머니의 평단가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을 쪼개서 일부를 먼저 체결시킨 다음에 최대한 평단 근처나 유리한 자리에서 다시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 구간으로 되돌아와 지지 혹은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럼 오더블럭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OB를 알기 전에 IMB와 FVG를 알아봅시다. 제 쇼츠 영상을 보신 분들은 IMB와 FVG를 둘 다 사용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 두 개가 같다고 설명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IMB는 불균형을 뜻하는 임밸런스의 약자입니다. IMB는 비효율이 발생한 시장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황을 캔들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구간이 FVG인 거예요. 캔들 사이에 격차가 보이면 시장에 불균형이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세 개의 연속된 캔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캔들과 세 번째 캔들의 꼬리가 이어지지 않은 구간, 이 구간을 페어 밸류 갭, 앞 글자만 따서 FVG라고 하는 거고, 아, FVG가 보이니 시장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FVG는 스마트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들이 밀리면서 미체결된 주문들이 쌓여 있어요. 이 구간을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 주문을 체결하지 못한 거래자들의 대기 주문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FVG에도 유동성이 분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가격 전달을 원하는 스마트머니는 이 구간을 메꾸면서 거래들을 체결시키고 시장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위로 임밸런스가 생기면 이 FVG에 있는 매수 유동성을 이용해 매도 주문을 넣으면서 FVG를 메꾸고 가격을 오더블럭까지 끌어당긴 뒤에 다시 가격 이동을 하죠. 그럼 이 FVG를 보고 오더블럭을 찾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보이는 FVG 바로 아래에 있는 캔들, 혹은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캔들이 바로 오더블럭입니다. 반대로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보이는 FVG 바로 위에 있는 캔들, 혹은 마지막으로 상승했던 캔들이 오더블럭입니다. ICT SMC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오더블럭을 조금 다르게도 알려주죠. 갭이 없어도 오더블럭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혹은 되게 넓은 범위를 통째로 오더블럭이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근데 이 오더블럭도 FVG와 마찬가지로 강한 움직임이 있기 전에 주문이 들어갔을 만한 자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갭이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우리가 스마트머니의 진입 자리와 평단가를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가격이 FVG만 찌르고 이동하기도 하고 FVG 아래에 있는 오더블럭을 깊게 찌르고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세한 전략을 알기 전에 디맨드 존과 서플라이 존을 먼저 알아봅시다. 디맨드 존은 직역하면 수요 구역, 서플라이 존은 공급 구역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며 가격이 한 곳에 멈췄다가 매도 압력이 강해지며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이 가격이 멈췄던 넓은 범위를 공급구역, 서플라이 존으로 봅니다. 보통은 이 구간을 매물대라고 부르죠. 실제로 볼륨 프로파일 지표를 사용해서 보면 이 구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매수 힘이 강하게 들어오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이 구간을 수요구역, 디맨드 존이 되는 겁니다. 이걸 캔들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옆으로 밀리다가 임밸런스가 발생했죠. 여기도. 스마트머니가 많은 물량을 체결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 정확한 진입자리와 평단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넓은 범위의 구간을 보고 아, 강한 주문이 여기서 들어왔으니 대강 이쯤이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은 범위 안에서 주문이 강하게 들어간 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게 오더블럭인 겁니다. 그럼 디맨드 존에서는 여기 FVG 아래에 있는 캔들 혹은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캔들을 오더블럭으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서플라이 존에서는 FVG 위에 있는 캔들 혹은 마지막으로 상승했던 캔들을 오더블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론적인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시면 캔들이 10개가 있죠. 여기도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캔들을 2개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1분봉에 보이는 디맨드 서플라이 존을 5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죠? 앞에서 얘기했던 오더블럭입니다. 서플라이 디맨드 존과 오더블럭은 넓은 범위 안에 구체적인 범위라는 의미적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똑같이 보인다면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강세에서 보이는 오더블럭은 디맨드 존, 약세에서 보이는 오더블럭은 서플라이 존, 그냥 공급과 수요의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오더블럭을 캔들 여러 개를 기준으로 선을 긋거나 하면서 볼 필요가 없죠. 이렇게 캔들 한두 개로만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진입을 오더블럭에서 해야 하는지 FVG에서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커뮤니티를 보면 어떤 분은 그나마 손익비를 챙기겠다 하면서 FVG의 중간값인 C2를 찾아 진입을 합니다. 또 누구는 더 좋은 손익비를 위해 오더블럭의 중간을 찾아서 지정가를 거는 꼼수를 부리는 트레이더도 있어요. 저는 이런 방식들을 비추합니다. 이런 0.5 중간값을 보는 건 상위 시간대에서 하위 시간대, 그러니까 하이 타임프레임에서 로어 타임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전에 이 중간을 깊게 찔러졌냐를 보고 신뢰를 더하기 위해 보는 거지 진입할 때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이 FVG를 찌르고 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오더블럭까지 되돌림을 주고 갑니다. FVG만 찌르고 가격이 이동되는 경우를 보면 더 높은 시간대에 보이는 오더블럭을 찌르고 가는 경우가 있고 MB나 BB 그리고 FVG끼리 겹치는 BPR 이 도구들의 OTE가 겹치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불필요하게 FVG마다 진입하면서 손익비를 줄이고 매매 횟수를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더블럭 중간을 찾아 진입하는 것도 이 구간이 스마트머니의 진입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 확률 높은 구조적 근거에 의한 자리라며 진입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머니의 정확한 평단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당장 오더블럭을 보는 것도 제각각이고 각 타임프레임에서 보이는 오더블럭 크기도 다르죠. 제 쇼츠 영상만 봐도 오더블럭을 스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의미 없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 구간에 가격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손절 범위를 줄이고자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걸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진입자리가 확률이 높다면 좋은 자리 놓칠 확률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결론은 내가 아직 다른 중첩된 근거를 찾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로우 타임프레임에서는 오더블럭에만 진입해라. 혹시나 체결이 되지 않아도 시원하게 보내주면 됩니다. 기회는 언제든 오니까. 그리고 가격이 오더블럭을 바로 찌르고 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아주 나중에 찌르고 가는 경우도 있으니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더블럭에 진입하는 전략을 알아볼까요? 차트가 상승하다가 고점을 깨기 전에 보이는 이 스윙 로어를 깨고 캔들 몸통 마감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가 초크,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오더블럭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FVG가 보여요. 그 위에가 오더블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도 FVG가 보이네요. 오더블럭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더블럭이 2개가 있다면 어디에 진입을 해야 할까요? 오더블럭이 2개 이상 보인다면 가장 끝에 있는 오더블럭을 제외한 나머지 오더블럭은 전부 트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FVG를 살짝 찌르고 내려오면서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이 FVG를 찌른 자리가 인듀스먼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흡수하며 위에 있는 오더블럭을 찌르고 가격 이동 되겠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오더블럭에도 진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오더블럭 아래에서 횡보하면서 인듀스먼트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이 부분만 흡수하고 가격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결국 이 아래 오더블럭에서 저항받은 뒤 스윙로어를 깼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으면 손익비도 안 나올 뿐더러 위에 있는 오더블럭을 찌르고 갈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진입자리죠. 그래서 가격이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낮은 시간대로 가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걸 탑다운 분석이라고 해요. 좀 전에 보시던 타임프레임은 1시간이었고 지금 보시는 타임프레임은 5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을 스윕하고 초크가 나왔죠? 또 BOS도 보입니다. 이 위에는 FVG와 인듀스먼트가 보여요. FVG 위에가 오더블럭이라고 했죠. 여기에 지정가를 걸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이 오더블럭 상단에 있는 고점에다 둘 거예요. TP는 되돌림이 오기 전에 보이던 스윙로우에 두는 겁니다. 그럼 손익비가 5.6R 정도 나오네요. 그럼 다시 1시간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스윙로우를 깼는데 캔들의 몸통 마감이 아닌 꼬리로 마감되었습니다. 리퀴디티 스윕으로 판단이 되고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이 위에 있는 오더블럭이겠죠? 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 가격이 오더블럭에 닿지 않고 내렸네요. 근데 보시면 또 한 번 스윙로우를 꼬리로 마감했죠. 이 위에 보이는 고점은 이 앞에 있던 인듀스먼트를 스윕한 후에 새로 만들어진 인듀스먼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더블럭 바로 아래에 인듀스먼트가 있으니까 바로 지정가를 걸어 진입하면 됩니다. 손절은 오더블럭 상단, TP는 또 스윙로우에 있는 셀사이드 리퀴디티에 잡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오더블럭까지 가격이 도달하기 전에 이 인듀스먼트 부근에서 저항받으면서 입구와 하이가 만들어졌네요. 이 구간을 스윕하고 오더블럭까지 닿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마저 보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네요. 제일 아래에 있던 셀사이드 리퀴디티를 몸통으로 깨며 BOS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 위에 오더블럭에서 진입하지 못했어도 확인 이후에 잡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입구와 하이를 스윕하고 이 내부 구조의 스윙로우를 깨며 초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FBG와 오더블럭이 보이죠? 이번에도 두 개가 보이네요. 근데 앞에서와 다르게 오더블럭이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높은 타임프레임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더블럭이 이렇게 하나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인듀스먼트가 있습니다. 이 인듀스먼트를 스윕하고 오더블럭을 찍고 내렸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진입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오더블럭에 대한 이론과 더해 오더블럭에 진입하는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시장 구조와 유동성에 대해 잘 공부가 되셨다면 인듀스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가격 이동이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반대로 시장 구조와 유동성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면 이 오더블럭에 진입하는 전략을 알아도 제대로 써먹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신 이후에 앞에 먼저 만들어진 영상 2개를 꼭 다시 반복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익히셨다고 해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안 된다면 이 전략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구조를 먼저 파악했으면 원하는 자리에 가격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기다리는 게 더 어려우니 잠시 차트를 끄고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확률 높은 진입 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